안녕하십니까, 이시야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병원에 갈 일이 생깁니다. 불행히도.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병원에 가기 전에 잠시 멈춰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가더라도 아프다고 그냥 병원에 달려가지 말고 내가 왜 아프게 됐는지 내 생활을 한번 돌아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우리 몸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병원에 안 가도 절로 낫게 하는 힘이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마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이게 방어 체력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병으로부터 방어해주는 힘을, 또 병에 걸려도 쉽게 절로 낫게 하는 힘이 우리 몸에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르십니다. 우리 몸에 얼마나 위대한 치유력을 갖고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냥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곤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병원에 가기 전에 당신이 갖고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왜 이게 좀 약해졌는지, 그래서 왜 병이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가자, 그런 뜻으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중요한 자연 치유력의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조금 힘든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게 우리가 항상 우리 몸은 일정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성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우면 땀을 흘립니다. 그래야지 체온이 떨어지니까. 또 추우면은 우리가 몸을 부르르 떨어가지고 이 근육을 움직여서 체온을 올려주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이게 항상성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왜? 우리 몸은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 춥든 덥든 뭐 먹을 게 있든 없든 물이 있든 없든 우리 몸은 일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성의 기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성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지고 자칫 사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인공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우면 요즘 에어컨을 틉니다. 여러분, 에어컨에 들어가면 땀을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네 너무 우리가 에어컨을 좋아해서 오래 냉방에 있으면은 여러분, 그때는 땀샘이 기능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땀샘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차츰차츰 위축이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은 쓰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은 완전히 그만 기능을 상실하고 심지어는 땀샘 기능 기관까지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도 에어컨에 오래 있다가 밖에 나가면 잠시 더위를 못 참습니다. 바로 그만 또 쫓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게 뭐냐? 땀샘 기능이 그만큼 마비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이게요, 더 심해지면 냉방병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 자율신경이 완전히 부조직에 빠져가지고 우리 체온을 조절할 수가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땀샘 기능이 거의 하지 않는데 밖에 나갔다, 군대에 간다, 혹은 또 산에 간다든가, 또 어쩌다가 정말 더운 지방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여행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자칫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땀은요, 혈장 성분입니다. 그리고 피 속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도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이렇게 흐르면은 그 중요한 영양분을 우리가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땀도 흘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땀을 줄줄 흘리고 이러면 정말 허혈을, 그래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계절이 분명한 이런 땅에, 정말 축복의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절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은 좀 여름스럽게, 좀 덥게 땀도 흘리며, 또 그래야지 땀샘 기능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겨울은 좀 추워야 됩니다. 이게요, 요즘은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여름은 겨울처럼, 겨울은 여름처럼. 여러분, 이래서 우리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몸입니다. 우리 몸에는 반드시 자율신경에 부조증이 생기고 몸에 이상이 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추신경이 완전히 난조에 빠집니다. 여러분, 체온이 1도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데 따라서 우리 몸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정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계절스럽게 살아야 하는 것이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의 하나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일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꼭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본능처럼 갖추어져 있는 아주 위대한 힘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 재생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났습니다. 출혈이 나죠. 피가 나죠. 곧장 응급실에 갈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출혈이 먹고 딱지가 앉고 또 딱지가 떨어지면 흉터가 생깁니다.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은 완전히 없어지고 원상복구가 됩니다. 이걸 누가 다 하느냐? 이거는요, 우리 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꿰매고 약을 바르고 하는 것은 치료가 잘 되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치료자가 아닙니다. 치료는 누가 하느냐? 우리 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몸에 이런 조직 재생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이런 힘이 없었다면 의사가 아무리 열심히 꿰매고 잘해봐야 절대로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치료자라는 그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게 의사의 도리다. 치료는 누가 하느냐? 우리 몸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환자가 좀 더 고통스럽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이지 치료자가 아니라 하는 생각을 저는 꼭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 팔공산 두메에서 자랐습니다. 거기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파도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팔공산 두메에 자란 무심해가 안 다칠 리가 있습니까? 저는 무릎에 보면 항상 지금도 정상 조직이라고는 없습니다.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상처투성이죠. 그런데도 병원에 안 갔는데도 어떻게 오늘 이렇게 건강하냐? 여러분, 우리 몸에는 위대한 조직 재생의 기능이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그걸 치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을 하셨겠죠. 산골에 안 있어도. 여러분, 저는 정말 언제 병원에 처음 가봤느냐? 제가 의과대학 합격을 하고 대학병원 견학 간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믿기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 고향 마을에는 팔공산 두메는 아직도 병원이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벌써 쓰러져서 무슨 문제가 생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물은요, 아프면 어떻게 하느냐? 동물은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쪽 구석에 가서 가만히 쉽니다. 정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로 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플 때는 입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서 쉬라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아프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정말 술을 며칠 많이 자시고 폭식을 하면은 위염이 걸립니다. 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도 하루 이틀 음식 조심하고 죽도 먹고 정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요양을 잘하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위장이 거뜬하게 났습니다. 이게 바로 조직 재생의 기능입니다. 상처가 재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기능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면역 기능입니다. 여러분, 면역 잘 아시죠?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은 그 침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이 혈액에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출동을 합니다. 전투부대가 출동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은 여러분, 임파구가 증가합니다. 또
내가 다쳐가지고 세균이 침입하면은 이런 이 과립고라는 놈이 백혈구에 과립고라는 놈이 출동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몸은 외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령 내가 신포도를 먹어야 되겠다. 근데 먹기도 전에 입에 침이 빙그레 돕니다. 왜? 이제 신포도를 먹을 테니까 신포도를 먹을 준비를 해라. 그럼 신포도를 소화시키고 또 신포도를 잘 정말 걸러낼 수 있는 이 효소를 분비하도록 뇌에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정교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인류가 수백만 년을 살아오면서 이 생활에서 터득한 지혜와 지식이 이 바로 면역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보고 상한 냄새가 난다. 우리가 먹지를 않습니다. 왜? 지난번에 그거 먹었다가 혼이 났잖아요. 막 열이 나고 설사하고 오심구토 혼이 났습니다. 그게 안 먹는 겁니다. 그것도 면역이에요. 이게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혼이 났으니까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동안에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지혜가 우리 엄마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태어날 때 이게 다 인류가 얻은 지혜가 지식이 우리 몸에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우리가 잘 처리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아주 혼이 났습니다. 뭐 병원에서는 거의 전쟁을 치르듯이 했습니다. 엄청 혼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메르스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지금까지 38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메르스 때문에 야단을 떨었냐? 우리는 메르스는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유전인자에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렇게 처리를 해라. 처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당황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독감 때문에 1년에 한 500명, 600명이 사망하는 걸로 통계적으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메르스는 독감보다 더 약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메르스가 돌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처럼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떠거나 병원에서도 무슨 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왜? 이제 우리가 메르스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르스라는 것은 그렇게 겁을 낼 일이 아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유전인자의 설계가 이미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화학 성분을 극히 우리가 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 지상에 자주 나면은 무슨 이불에도 그렇고 뭐 아이들 놀이감에도 그렇고 새로운 화학 성분이 섞여 있다고 뭐 그렇게 아주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뭐 화학 성분 하는 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정말 극미량입니다. 그거 먹는다고 뭐 그렇게 야단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인공화학 성분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겁니다. 이 화학 성분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유전인자의 처방이 없습니다. 처음 나가내보는 거니까. 그렇게 화학 조미료가 혹은 또 화학적인 제품이 우리 머리에 들어오면은 우리 머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게 정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이게 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는 병원에 가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은 자연 치유력을 튼튼히 할 수 있을까? 또 왜 이렇게 중요한 자연 치유력이 약해졌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왜 항상성의 기능이 무너졌을까? 또 왜 조직 재생의 기능이 약해졌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병원에 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